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특집 방송을 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2025년 미국에서는 저 태평양 건너 트럼프라는 불세출의 또라이가 집권을 해서 말 그대로 이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고 벌써 취임한 지 단 3일 만에 여러 가지 사고를 쳤습니다. 뭐 예전부터 예고를 했지만 저 뭐 파리 기후협약 이건 1기 취임했을 때도 이미 탈퇴를 했었고요. 요번에 또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엔 더 탈퇴하는 게 뭐냐면 WHO에서도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석 연료는 더 하겠다고, 그러니까 drill baby drill 하면서 마구 채취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그 파낸 이 천연가스나 석유는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 고객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채취해서 미국이 이 화석연료인 LNG를 파내서 우리한테 수출할 때 그 LNG를 운반선은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말뜻은 트럼프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든 보편 관세를 매기든 어떻게 해서 우리들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 돈을 버는 한국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025년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다가는 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의 중간재 모듈들을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 건 일반론입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돈 버는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되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노티스를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못 알아보십니다. 그러면 말짱도루묵이죠. 그러면 그냥 제가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 연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집 방송을 이렇게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번에 이데일리 온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줬는데요. 전 최근까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걸.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방송할 때도 그런 광고 한 줄을 몰라서 그냥 강의만 하고 말았는데, 요번에는 이 방송국 쪽에서 제발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 이데일리 온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그동안 강의했던 동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난해 그 이데일리에서 주식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이 강의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시간이 되실 때 이번 설 연휴에 한번 쭉 한 10편 정도 되니까 한번 드라마 보듯이 시리즈 하나 딱 보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쫙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주식 투자 실력을 늘려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0이 시작한다는 이 사실은 새로운 뉴 노멀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난번 1기 때도 사람들이 예상 밖에 그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다고 했을 때 유럽의 그 정치인들이 놀라서 그 앉아있는 그 트럼프를 내려다보면서 한꺼번에 몰려와서 항의하는 모습들을 사진에 찍혀 있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장면이 트럼프 2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갔죠.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2기는 예전 1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부자라고 하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정부 효율부라는 장관으로 이제 입각을 하면서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 트럼프 정부와 손을 잡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테크들을 위한 미국 정부가 돼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빅테크가 많은 돈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면 거기에 세금을 물론 감세를 하죠. 감세를 하지만 그 벌어들인 절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 연방정부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1기 정부 때 트럼프가 한번 셧다운을 당해서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보편관세를 부과해서 연방정부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자, 이제 트럼프가 이번 2기가 시작된 지 단 이틀 만에 그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그 오픈 AI나 오라클이나 이런 회사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일본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트럼프가 말하는 이런 AI 인프라를 미국에 까는데 일본 자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일본 자본과 미국의 기술이 손을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일이 AI,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미래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들이 갖고 가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또 EU에 대한 견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나 여기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투자자들은 여기서 투자를 해서 벌어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라도 돈을 벌어야 이 나라가 먹고 사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 강의를 오늘 해드리는 건 이 태양광 발전주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인공지능 AI나 뭐 이런 걸 AI 인프라를 깐다고 얘기하면서 왜 태양광을 갑자기 말을 하느냐? 사람들은 AI 인프라를 미국에서 대규모로 거의 한 5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이걸 깐다고 했을 때 전국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력기기나 전선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죠. 하지만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투자하는 건 이 태양광 패널을 그 옥상에다 쫙 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미국은 우리처럼 지하에 주차장을 파지 않아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냥 지상에다가 2층짜리 주차장을 쫙 깔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주차장 지붕으로 이 태양광 패널들을 다 깔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소비를 1차적으로 하고 거기서 부족한 것들은 외부 전력을 받아서 이 에너지를 소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주들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더더욱 5천억 달러가 투자되는 AI 데이터 센터마다 태양광 발전소가 하나씩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주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이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세 문제 때문에 아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모듈이나 셀 이쪽은 거의 80%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마데인 차이나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휩쓸고 있어요. 겨우 나머지 한 20% 되는 시장을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것은 곧바로 반사이익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은 미국에 엄청나게 앞으로 수출을 해 나갈 겁니다. 왜? 앞으로 고율의 관세를 더 부과할 거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산은 점점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시장을 잃게 되고 그 잃게 되는 시장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 관세를 부과해도, 그러니까 부과받아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이 태양광 발전주들은 국내에 아리백이라는 투자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빅테크 업체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우리 검색 엔진, 구글이라는 그 검색 엔진을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도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뭘? 이 아리백을 조기에 달성해 달라고. 왜냐면 이미 애플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다 아리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리백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거래하는 외국 업체들에게 외부에 이제
부품이나 무슨 서비스를 용역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에게 아리백을 달성을 해서 그러한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 재화를 자신들에게 공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그 공급망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현대차도 이 아리백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들 투자로 인해서 이 시장이 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수시장이, 태양광이라는 내수시장이 새로 생기면서 이게 새로 생겼다고 하는 말이 맞죠. 왜냐면 지난 3년 동안 태양광에 대해서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정부가 있기도 했었고,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나 또 다른 면도 있었죠. 태양광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갑자기 늘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국내 이 내수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도 성장을 하고 미국 태양광 시장이라는 해외 시장도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말 그대로 큰 장이 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솔루션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전에 석유화학에서 돈을 벌어서 태양광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태양광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지금은 이 옛날에 그 돈을 벌어주면서 태양광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투자금을 만들어줬던 이 석유화학, 기초화학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하나솔루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 하나솔루션에게는 태양광이 전체 매출액에서 50% 넘어가면서 이 석유화학 쪽을 확실하게 줄여가는 그런 첫 해가 될 수도 있고, 향후 봐서는 한화그룹 내부에서 경영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태양광 쪽은 한화솔루션이 계속 발전해가고 성장해갈 부분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큰 이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얻고 있어요. 이 공급 과잉의 그 원인은 중국과 중동에 있는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이 플랜트를 직접 짓고, 또 중국 업체들도 중국 내수가 죽으니까 이걸 무리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경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적자가 나더라도 공장을 계속 돌립니다. 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고용을 위해서 계속 투자한다는 건 계속 돈도 안 되는 걸 공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을 하고. 그렇게 된 물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범람하면서 석유화학은 올해도 내년도 답이 없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솔루션이 이 석유화학 분야를 분리해서 법인을 분리해서 이 사업 분야를 떨어뜨려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솔루션은 순수한 태양광 업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솔루션이 원래 그 주력 회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더 큰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그런 면에서 하나솔루션은 성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한 1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해드렸지만, 이 3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볼 때 현재 작년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런 것이고요. 물론 작년 3분기 실적 적자였습니다. 근데 손절가는 한 18,000원 넣는데, 이건 19,000원대 매수를 완료했을 때 이게 주가가 흘러내려서 18,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 한화솔루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라는 부분이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장이 전체가 다 하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우리 한국 경제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듯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경제 외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 그러니까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저도 투자자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많을 때는 실제로 경제 외적인 이 충격이 올까봐 겁이 납니다. 왜?
경제 내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를 만든 원인들을 시장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이 악재는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 밖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고 그 시장 밖에서 만든 문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솔루션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손절가가 19,000원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서 18,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런 시장 리스크가 부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손절매를 치시고 일부를 그리고 매수 단가를 더 낮춰가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수량을 더 늘려가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솔루션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게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해드렸지만 향후 분기 실적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쪽에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면 이 목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랠리를 펼칠 때가 주가 피크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솔루션 같이 태양광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가속도를 붙고 이 시장 전체가 성장해 갈 때 그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하나솔루션은 더더욱 시장을 대장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름이 굉장히 길죠. 앞에 HD라고 영어가 붙으면 이건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 헤비 디스트랙스인가 하여튼 옛날 이름으로는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현대중공업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 회사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만든 태양광 업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HD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아주 그러니까 특수한 위치에 있어요. 이 회사랑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이 변압기나 이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말 그대로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공장도 갖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 변압기나 이런 것들 전력기기들을 팔면서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좀 더 나중에 만들어진 태양광 업체인데 이쪽도 HD 현대중공업그룹이 해외에 진출한 국가에는 모회사와 함께 거의 좀 진출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국내 매출 의존도가 약 75%입니다. 이 말 뜻은 아까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대기업들이 아리백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아리백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기본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 우리나라 굴제 대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어요. 이 말뜻은 대기업들 간에 이 아리백 투자에 있어서 서로 바터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 계열 내에서 이 내부자 거래는 제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니네 그룹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테니 니네 그룹 계열사가 우리 계열사에게 이런 일감을 줘라 하면서 서로 바터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아리백 투자를 할 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수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죠. 그래서 이 회사도 매수가를 한 2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업체도 역시 목표가를 4만 원을 제시해 드렸지만 여전히 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렸을 때 앞에와 똑같은 전략으로 시장 리스크가 강화돼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무조건 손절매를 일부 치시고 이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이런 종목들은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V자 반등이 나옵니다. 그 V자 반등이 나올 때 이 수량을 늘려놓고 매수 단가를 낮춰놓으시면 먼저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실 뿐만 아니라 수익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형주 SDN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소형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네? 그리고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또 이제 방송국 측에서 광고를 또 하시라고 하니 보시면 자, 제 얼굴이 나오죠? 이게 좀 다이어트 안 했을 때 사진이라 조금 배가 좀 나와 보이는데 이번 설 연휴 되면 더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데일리 온이라는 것을 이제 그 검색창에 치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밑에 내려 보시면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것들도 여기 있고 또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 여기 보시면 그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리얼 그러니까 진짜 주식시장 해가지고 제가 10강을 작년 연말에 녹화를 해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설 연휴 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물론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이 주식 투자 입문서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시장에 맞는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요즘 분들은 책 읽는 것보다는 동영상이 더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놨으니까요. 이 온라인 아카데미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런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리고 다른 분들도 좋은 내용을 강의를 녹음해 두신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5년에 주식 투자를 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다시 또 돌아가 보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STN 이 업체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중소형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사단법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 협회랑 업무 협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태양광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한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여기 5천 개 되는 이런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고 한데 여기다가 SDN이 태양광 장비, 셀과 모듈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이 말뜻은 올해 이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국내 시장에 내수 시장에서 SDN이 수혜를 많이 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1,15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는 예전에 2년, 3년 동안 한국에서 태양광이 투자가 지금 안 되고 굉장히 시장이 계속 이 축소, 위축돼 갈 때 그럴 때 실적이 나빠지면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쪼그라든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되죠. 예전에 2, 3년 동안 이 쪼그라들었던 게 올해 2025년에는 개구리가 펄짝 뜨듯이 점프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2,300원을 제시해 드린 것 이상의 그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 이 태양광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SDN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마켓 플레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과 함께 주가가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1년 반기 정기예금 이자가 지금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뭐 우리나라는 그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 중에 한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1년 반기 정기예금과 나중에 1년이 지난 올해 연말이나 이럴 때 SDN의 수익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제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을 작년 하반기부터 트럼프가 11월 달에 당선됐을 때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CEO라는 게 알려지고 또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미국에서 해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막 성장을 할 것이다 하면서 자율주행이라는 이 기술 분야를 봤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그렇게 2년 전부터 정유성 회장까지 나서서 3단계 자율주행이 포팅된 그런 자동차를 내놓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못한 기술적 한계. 그래서 남양연구소 이 연구하셨던 임원도 바뀌었죠. 왜냐면 이 정유선 회장이 직접 나와서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포팅된 승용차를 앞으로 상용화해서 내놓겠다 시장에 했는데 그게 벌써 2년 동안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이제 24조를 국내에 투자하겠다 2025년에 현대차가 이 말을 발표를 하면서 정유성 회장이 하면서 요번에 이 엔비디아와 바로 전략적 협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맺어서 엔비디아와 함께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기술을 이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안 하면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즉 전기차는 현대차가 잘 만들지만 이 전기차가 자율주행 기술이 포팅되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예요. 전기차는 그 중국의 그런 장난감 자동차, 배터리, 우리 건전지 2개 집어넣고 달리는 애들이 타고 다니는 그 전기차를 크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전기차에 포팅되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 자율주행 기술을 누가 더 먼저 안전하게 더 완벽하게 구현했느냐,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번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자기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들어가면서 말한 것은 이 오토파일럿을 고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을 지금 그러니까 다운로드로 전기차에 포팅을 하면 그 전기차는 이전의 전기차와 완전히 다른 새 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한 1,500만 원 정도 우리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될 겁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 이 테슬라는 그 새 차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기네 전기차를 사간 분에게 이 다운로드를 통해서 또 자기네 기술을 팔아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자동차는 한번 팔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한 팔고 나면 그 안에 뭐 엔진오일 갈고 자동차 부품도 갈고 하면서 꾸준히 뭐 수익이 발생한다는데 그건 푼돈이고요. 우리 자동차 가서 뭐 타이어 하나 바꾼다고 해봐서 10만 원밖에 더 나옵니까? 하지만 테슬라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주면서 1,100만 원을 받아 처먹어요. 매년 차를 새로 팔아먹는 겁니다. 이 사이즈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갤럭시 S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파는데도 돈은 애플이 아이폰을 팔아서 3배를 더 버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질적인 차이를 우리 한국도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그 마켓 플레이어로서는 LG전자 꼴납니다. LG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잘 팔다가 결국은 중국의 스마트폰을 더 잘 만다기보다는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을 빼가서 만든 건데, 그러한 중국의 그런 스마트폰들이 나오면서 우리 LG전자는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예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삼성전자도 나중에 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해외 시장을 뺏기고 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본만 가봐도 알 수 있죠. 일본에 그 산요니, 뭐 소니니 얘들이 만드는 스마트폰 일본 사람밖에 안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하다못해 중국의 화웨이를 쓰죠. 그만큼 전자제품이 이제 중국이라는 강력한 마켓 플레이어가 경쟁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정의선 회장님 말씀하신 SDV라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이게 바로 이러한 소프트 기술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마켓 플레이어에서 소프트웨어마저 잘하는 이 마켓 플레이어로 더 한 단계 진보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현대차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요. 왜냐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임원들급 중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대차에서 자동차나 만들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런 소프트웨어 포팅이나 또 다운로드나 이런 전기차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 상용차를 만들겠다고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들었던 겁니다. 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올해 현대차가 이걸 뛰어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SP2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기술이나 각종 친환경 자동차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 테스트용 자동차를 1,000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어저께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형 전투기라고 해서 우리가 KF-21 보라매 전투기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 때 6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6대를 갖고 비행기를 띄워보고 무기도 장착해보고 직접 여러 가지 고고도에서도 움직이는 걸 테스트해보고 저고도에서 무기를 사용도 해보고 하여튼 다양하게 테스트하는데 6대를 사용했어요. 그 프로젝트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를 만든다고 해서 들어간 돈만 10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테스트기는 6대였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앞으로 친환경차나 미래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SP2 프로젝트의 테스트 자동차를 1,000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뜻은 죄송합니다. 3단계 자율주행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에 따라잡기 위해서 쏟아붓겠다는 것이죠. 올해 24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투자하는 돈의 많은 부분이 이 자율주행 쪽에 투자가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자율주행 쪽에서 이 M&A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동안 2년 동안 늦춰졌던 것을 단번에 따라잡는 건 역시나 M&A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 관련된 기술들은 M&A,
이 관점에서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돈이 되면 현대차는 상장돼 있는 업체도 사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은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서 3단계 자율주행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그쪽은 바로 4단계로 넘어갑니다. 물론 4단계는 6G가 필요합니다. 5G에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자동차와 관제실 간의 그 순식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으로는 5G로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 6G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물론 중국이 지금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G를 먼저 한다는 건 현대차가 요번에 24조를 요번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6G 투자를 먼저 그 예고해 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KT를 인수한 거예요. KT를 인수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오래된 전화국을 왜 현대차가 인수했는지 이것도 6G 투자와 연계돼 있고 6G 투자가 결국은 자율주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4단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6G 이동통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되고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어서 현대오토에버가 중심을 잡고 갈 겁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엔비디아와 옴니버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을 한다는데 이 검증한다는 건 인공지능 AI 기술이 들어가서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학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이 차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 외부에서 보안이 뚫려서 누군가 외부인이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마음대로 운전하면 이건 암살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보안 쪽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차가 이 뭐 시골길을 달리든 도시의 뭐 번잡한 도시를 달리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잘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학습시키는 것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현대차의 산업용 로봇 이것도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현대차가 만드는 이 산업용 로봇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인수한 회사 그 미국 그 로봇 회사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그러한 소프트웨어 쪽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돼서 이 모든 걸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 현대차나 기아나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가면 거기에 대해서 한 대 한 대마다 사용료를 이 현대오토에버에다가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3만 7천 원을 매수가로 지금 제시해 드렸지만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앞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이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시장 리스크 때문에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앞에 부분을 돌려보시면 상기할 수 있을 겁니다. 13만 7천 원은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지만 목표가는 24만 원을 우선 제시해 드리고 이 현대오토에버는 더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정의선 회장이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갖고 계세요. 이 말뜻은 나중에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죠. 왜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IPO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인수한 지 4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나면 아직 한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이 지분에 대해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 단위의 돈을 이 얘들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할 때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만 소프트뱅크는 당장 이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에 돈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2,000억 달러는 어떻냐고 얘기했을 때 이 손 마사요시 회장이 뭐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들을 팔아야죠. 팔아서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팔기 쉬운 게 바로 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0% 갖고 있는 그 지분입니다. 그런데 그 20%만큼 누가 갖고 있냐?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키면 당장 몇 조 원이 이 정의선 회장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미천을 삼아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과 그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차 그룹이 두 회사 모두 지주회사 체제를 못 만들었습니다.
말 뜻은 경영권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현대차 그룹은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갈 수 있는 그 재원을 오너에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점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이러한 주요한 그런 중심 기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MC넥스입니다. 이 MC넥스는 말 그대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국내 1위이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5위 하는 업체입니다. MCX는 카메라 모듈에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 스마트폰 쪽에서도 스마트폰 모듈도 우리나라에서 한 3위를 하고 있을 만큼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생산량, 양산 능력도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MC넥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 22,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MC넥스는 2020, 그러니까 올해 2025년이고 2030년까지 매출 1조 5천억, 그 다음에 35년까지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광고를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페이지에 이거 이데일리 오늘 이 초록색 창에 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제 페이지 들어가 보셔가지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온라인 아카데미 목차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번 설 연휴 동안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 앞으로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 드실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는 공부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 쉬운 방법으로 녹화를 해서 이러한 주식 투자 방법론을 여기에 녹화해 놨으니까요.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다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MC넥스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이쪽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을 만드는 소재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PCB,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한계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효율성이 있는 소재이면서 또 한편으로 열 때문에 기판에서 그런 휘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 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을 양산하기 위한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일단 요번에 CES 2025에서 SKC가 실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말뜻은 완성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의 젠스왕 CEO를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SKC 부스에 와서 기자들이 많은 데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 팔고 왔어. 이 한마디가 곧바로 전 세계에 딱 타전이 되면서 SKC가 엔비디아에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뉴스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이 한마디에 기자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런데 그럴 게 SKC가 올해 상반기 내에 유리기판을 양산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걸 사가겠죠. 가장 사갈 고객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요. 엔비디아가 블랙엘이라는 AI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발열 문제로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오죽하면 서버 회사가 이 엔비디아를 사가서 서버를 만들었더니 이게 열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니네 서버 설계를 바꿔. 우리 AI 반도체는 설계 못 바꿔 우린. 니들 서버의 설계를 바꿔 해서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CES 2025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반도체인 루빈을 공개할 줄 알았는데 이게 PCB로는 안 됩니다. 플라스틱 PCB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채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I 루빈은 유리기판이 그걸 SKC에서 납품을 하면 그 다음에 아마 공개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쯤 해서 아마 이 AI 루빈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SKC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SKC가 옛날에 비디오테이프나 만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SKC가 동박 쪽으로 막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전기차 캐즘 때문에 요즘 좀 죽을 쓰고 있죠. 그래도 이 회사는 대단한 겁니다.
이 동박 쪽에서 요즘 고전을 하고 있지만 이 동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에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 동박입니다. 근데 여기에 SK 넥실리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동박 사업을 하고 있고, 유리기판은 SK 앱솔루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SK 넥실리스는 좀 죽을 쓰고 있지만 SK 앱솔루스는 올해 SKC를 먹여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회사 모두 자회사인데 두 회사 모두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SKC로서는 꽃놀이패를 손에 쭉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C는 제가 한 16만 원 정도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이 손절가는 15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목표가는 짧게는 21만 원. 그리고 이게 AI 루빈이 공개가 되면 거기에 채용이 돼서 대량으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유리기판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인 삼성 SDI와 삼성 전기와 그다음에 어디냐? 다른 회사가 있는데, 하여튼 경쟁 회사들, 그쪽 회사들은 아마 올 연말에나 가서야 유리기판을 내놓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SKC가 거의 독점적으로 유리기판을 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SKC가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는 이 유리기판 검사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즉 양산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만든, HB 테크놀로지가 만든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HB 테크놀로지는 삼성 전기의 PCB 패턴 검사 기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삼성 SDI와 함께 2차전지 배터리 팩 검사 장비까지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삼성 전기랑 유리기판 검사 기기까지도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KC가 까는 그 공장에 여기다가 또 납품할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삼성 전기가 유리기판 양산 라인을 까는데 먼저 HB가 거기에 납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HB 테크놀로지도 관심권에 넣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매수가 2,500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2,200원인데 여기는 이 거래처인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양산하는 게 올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상반기쯤 지나서 양산 라인을 깔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이제 2025년 유망 섹터들을 제가 좀 몇 개 찍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하시면 돼요. 여기서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종목들만 갖고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거예요. 자, 로봇 분야. 로봇 분야는 지금 시장 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로봇. 의료용 로봇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병원들, 특히 대형 병원들이 이런 의료용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데, 그런 대형 병원들이 정부랑 싸우느라고 또 전문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어요. 작년에 대형 병원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투자가 대부분 다 올해로 이연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의료용 로봇은 굉장히 큰 시장에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종목들을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봇의 핵심 부품주.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인간처럼 관절을 갖고 있어서 걸어다니는 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표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업체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번에 의료 로봇 시장에 뛰어든 그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에 작년 연말 12월 30일 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왔습니다. 35% 지분을 가졌고 앞으로 콜옵션을 계속 행사해서 61% 정도 이걸 인수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그러니까 35%인데 이게 60%까지 지분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이 삼성 브랜드를 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20몇만 원 한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매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성장성도 뛰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 전체를 아우르면서 대장주로 갈 종목이에요. 항상 주식 투자에 있어서 대장주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2등주, 그 다음에 3등주로 순환매로 넘어갈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대장주가 비싸졌다고 해서 비싸다고 못 사요. 못 사면 수익이 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걸 살 수 있는 용기가
용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1월 달 들어서 고용이라는 업체가, 고용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의료용 로봇을 미국 FDA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 고용 주가가 순식간에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단 며칠 사이에. 그 말뜻은 로봇 회사들은 이렇게 한 방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게 보셔야 되고, 미래컴퍼니나 큐렉소는 예전부터 의료용 로봇을 만들어 왔던 회사고 실제로 수출도 했던 회사들이에요. 오죽하면 큐렉소는 이게 인도 시장이 그래도 좀 틈새 시장으로 먼저 진출해서 거기 물건을 그러니까 로봇 수술용 로봇 잘 팔다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인도에 대리점을 했던 그 인도 법인이 이 큐렉소 로봇을 분해해서 이걸 그 카피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놈들이 장사를 해요. 이게 소송을 거부하고 있는데 큐렉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근데 인도는 그런 게 맞습니다. 예전에 모 상장사 회사 그 부회장님이 인도에 가 장사하신 얘기를 해주시는데 3일 동안, 3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서 인도 업체랑 그 인도에 되게 유명한 방송회사예요. 통신 방송회사인데 그 말만 하면 다 알만한 거기랑 만나서 이제 한국에 세트박스를 수출하기로 해서 막 협상을 하려고 딱 갔더니 한 이틀 동안 계속 인도의 주요 관광지 돌리면서 관광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이거 협상도 안 하고 이거 뭐 하냐, 이게 우리 말고 다른 파트너를 잡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뭐 협상도 하겠다는 말도 없고 하자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들어주고 하니까, 아이 그럼 뭐 비행기 타러 가야겠네 딱 생각하는 찰나에 오더니 이제 협상합시다 하니까 비행기 시간이 쫓기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닥쳐서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아유 우리 인도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한다고 그렇게 협상을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같이 갔던 그 비서한테 비행기 시간 늦춰라, 뭐 하루 더 머물고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또 협상을 중단하고 또 밥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인도랑 협상할 때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큐렉소도 인도에다가 이 수술용 로봇을 수출했다가 비슷하게 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인도 쪽에 직접 진출하겠다고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NR 시스템이나 하이젠 RNM 같은 이런 회사들은 로봇의 핵심 부품인 이 그 로봇 그 부품 회사, 이제 로봇 감속기나 로봇 그 하여튼 이런 부품들을, 핵심적인 부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국산화한 업체들입니다. 이 말뜻은 이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대기업들이 이 KNR 시스템이나 하이젠 RNM이라는 이런 이름이 어려운 이런 회사들을 M&A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차가 요번에 24조 원을 투자하면서 자율주행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은 자신들이 어떠한 시장에서 기술적으로나 시장 점유율 이런 게 좀 뒤처졌다 생각할 때 이거를 단번에 앞지르는 방법으로 M&A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시장에서 LG전자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2대 주주나 3대 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 회사 주가들이 그냥 실적도 안 좋은데도 막 랠리를 펼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CES 2025 현장에서 이 LG전자 주호수 주호수 대표죠. 사장이 추가적으로 LG전자가 이 M&A를 해서 로봇 시장에 대한 이 자신들의 이제 그 주도권을 더 이제 확장해 갈 것이다라고 그 CES 2025 현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발언은 곧 이 LG전자가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로봇 기술들 더 확보를 할 것이고 로봇 시장을 더 넓혀갈 것이고 또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먼저 상업화했고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그 인정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인수하면서 이 LG전자는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서는 자기도 M&A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A 시장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선, 제가 요 근래 1월달 들어와서 여러 번 방송에 이제 방송에 등장을 해서 출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초보 투자자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쪽은 시장 자체가 이제 그 큰 시장이 서고 있고, 작년 2024년 4분기 때 우리나라 3대 조선사들이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말뜻은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도 모두 흑자로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들은 올해 1년 동안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도피처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HD현대중공업이나 HD한국조선해양, 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다음 HD현대미포 모두 좋을 뿐만 아니라 한화엔진이나 STX엔진, HD현대마린엔진 모두 좋죠. 특히 STX엔진 같은 경우는 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M&A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직접 1대1로 이제 직접 만나게 되면 이 남북 경협주들은 점프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트럼프가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립서비루스 했습니다. 이 말 뜻은 이제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라 하고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협상에서 우리 남북경협주들은 아직도 금강산 계약과 또 개성공단에 대한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북한이 이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어떠한 이 제재나 이런 것들을 풀어줄 때 우리 남북 경협주들 개성공단과 금강산 강사는 하나의 그 어부지리로 우리가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망 관련주, 이 전력망 관련주는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하는 데서 우리 수혜를 보는 업체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 LS 마린에너지, LS 그룹은 전부 다 좋아요. 그리고 일진전기나 KBI 메탈 같은 소형주들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암호 보안.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통신 자회사들이,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SK텔레콤과 KT, 그다음에 LG U+가 모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양자 암호 보안 쪽이에요. 그래서 양자 암호 보안 쪽에 있는 업체들이 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SKT나 KCI, ICTK, 드림시큐리티, 우리로, 우리넷,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옵티시스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업체들은 양자 암호 보안 쪽에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향후에 미국 쪽에서는 양자 컴퓨터로 막 시끄럽고 주가가 막 오를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암호 보안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오를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론을 연구하면서 그 연구한 결과물들을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데일리 온이라고 검색창에 쳐 넣으시고 들어가 보셔서 저 김태훈 대표 여기를 찾아보시면 요 밑에 이 회원 가입도 하실 수 있고 요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동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 연휴 동안 좀 더 풍성한 주식 투자 기술과 또 지식을 갖고 앞으로 1년 동안 2025년 동안 큰 수익이 나는 그런 한 해를 가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